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 에비앙이나 삼다수를 사와가지고 조리를 하지는 않겠죠. 빅팀입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편입니다. 다소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맛있어 보이면 먹어보는 거죠. 경험이니까. 그래서 한때 불법 노점 같은 곳에서 파는 음식도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은 잘 사 먹지 않습니다. 위생 문제가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노점을 이용하고 말고는 먹는 사람의 선택이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포장마차를 차려놓고 음식을 파는 곳을 편의상 영상에서는 그냥 포장마차라고 부르겠습니다. 1층을 정상적으로 임대해서 간판 이름을 포장마차라고 거는 집도 있고 뭐 물탱크가 달린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느낌의 포장마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음식을 팔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위생 문제를 말씀하실 텐데 위생 문제가 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포장마차는 상수도를 직접 끓여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에 직접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 청소를 한번 하려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희 치과 건물 1층 부대찌개집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진짜 매일 주방 청소하실 때마다 물을 어마어마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물이 계속 들어가서 진짜 물을 계속 콸콸 틀어놓고 영업을 하십니다. 주방은 하루 종일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있다. 에비앙이나 삼다수를 사와가지고 조리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물을 어딘가에서 떠와야 할 겁니다. 그럼 떠오는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이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길에서 본 포장마차들 중에는 근처 상가에서 물을 떠다 쓰는 곳이나 공용 화장실에서 물을 떠다 쓰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 자체는 상수도에서 나온 물이지만 물을 담는 곳이나 물을 담는 용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떠온 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을 어디 간장 말통 같은 데 받아놓고 쌓아두고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같은 때는 더 그렇겠죠.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이 손을 안 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노점에서 가끔 음식을 사 먹을 때도 사장님이 손을 씻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손을 눈으로 보면 손이 더러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스마트폰 만지던 손으로 그냥 음식을 집는 분도 있습니다. 장갑 자체를 안 끼는 경우도 많고 끼더라도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쓰는 분이 많죠. 행주로 막 닦기는 하는데 행주 자체가 더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포장마차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손도 잘 씻고 행주도 잘 빠는 상황에서 저만 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손만 안 씻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포장마차 분식집에서 어묵꼬치를 재사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노점 분식에서는 어묵꼬치를 재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온 내용이라 아마 맞을 겁니다. 오히려 어묵꼬치를 재사용하지 않는 집이 마이너라 그런 데는 재사용 안 한다고 자랑스럽게 써놓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나무로 된 어묵꼬치를 재사용한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품공학과 교수님의 의견에 따르면 삶아서 잘 건조를 한다면 대부분의 미생물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식중독이나 감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사람이 쓴 꼬치를 소독 과정 없이 재사용한다면 그건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되는 상태라면 나무꼬치를 재사용하더라도 위생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시 말하자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진짜로 삶아서 건조 후 쓰는 곳도 있겠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중간중간에는 물로 대충 헹군 후 쓰는 곳도 있어서 실제로 여러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은 상수도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거지 같은 걸 하면 물 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위생 문제 때문에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고 일회용 용기와 식기를 쓰는 곳이 많아졌지만 예전만 해도 이런 식기나 도구들에 대한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곳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뭘 먹기가 좀 그런 거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썼던 식기가 정상적으로 세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나한테 나오게 된다면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모르고 그냥 먹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막 며칠씩 양치질 안 한 노숙자분이나 결핵 같은 게 걸린 분이 쓰던 식기나 도구가 나한테 올 확률이 약간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당한 불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장마차 자체의 관리입니다. 아침에 돌아다니다 보면 영업이 끝난 상태에 있는 포장마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속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지만 속이 보여서 들여다보면 진짜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막 비둘기가 들어가서 앉아있다거나 날벌레 같은 게 안에서 알을 깠는지 날아다니고 있다거나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집에서 다시 사 먹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포장마차 거리 같은 곳을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쥐가 뛰어다니는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양이는 귀엽지만 길고양이가 조리대 위에 앉아있으면 그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그냥 장사를 하겠죠. 냉장고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식재료 보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조리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도구나 물티슈 같은 것들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그냥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한 15년쯤 전인 2007년에 한국보건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자체가 많다,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물의 부적 함률이 높다, 반면에 중금속 문제는 크게 없었으며 기름 산패 문제도 크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개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랑 지금은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법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네를 다녀보면 15년 전 방식 그대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탈세 문제라든지 매연이나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공용 전기를 끌어 쓰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라든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일단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다른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야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 위생 문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먹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더럽겠거니 포장마차가 다 그렇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건 진짜로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이후로 저는 포장마차 음식을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요즘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옛날 방식대로 불법으로 장사를 하면서 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위생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